네, MBC는 잘 들어라고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언론이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주말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일까요?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그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처음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이 정부가 언론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테러 협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 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답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예. 이 정부 아래서 워낙 어처구니 없는 언론 탄압이 횡행하고 이른바 입틀막이라고 불리는 이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 후퇴가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황상무 수석은 나중에 농담이라고 했다고는 또 하던데 이건 어떻게 그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둘러대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을 보면, 농담이고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대통령실 안에서 핵심 참모들 간에 그 대통령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네. 언론에 관한 문제, 또 5.18과 같은 역사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발언들이 스스럼 없이 공유되고 있는지 그 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산의 분위기가 여기에 묻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당연합니다. 네네. 아무튼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턱도 없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실수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가 언론인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아가서 MBC는 잘 들어 이렇게 콕 찍어서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권력의 힘으로 위력으로 억누르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조가 어떻게 됐는데요? 이 법에 의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것이 대통령이건 아니면 그 방송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편성의 책임자가 아니면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다룰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방송법 4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비판 보도를 계속하면 니들 그런 일 당할 수 있어라는 협박을 통해서 사실상 비판 보도를 찍어 누르겠다는 인식이 보이기 때문에 법 위반 가능성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과거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오홍근 기자, 또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사과로 뭉치려고 하거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감싸려고 한다면 스스로 공정과 상식, 법치를 운운했던 대통령의 이율배반,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황상무 수석의 사과문을 보면 5.18 관련 발언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입장문 자체가 저는 황상무 수석 혼자서 작성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파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개입을 해서 입장문을 내는 게 상식적이죠. 지금 보면. 네, 물론 추정입니다. 건 위원장님의. 네, 그렇습니다. 제 추측인데 이 말실수 차원으로 문제를 축소하는 와중에도 5.18 문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보면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대통령실의 주된 기류가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든가 헬기 사격 사실 부정 이게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극우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실제로 집권 이후에 극우적 인물들이 용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 정부의 친일적 사관이라든가 과거사 부정, 이승만 재평가 같은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5.18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자체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심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황상무 수석의 짧은 사과문 이외에 대통령실의 다른 인사나 대통령실 공식 입장 이런 거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든 최소한 축소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저희 언론노조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도 심각한 문제,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이념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대통령실이 흔들고 깨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핵심 참모가 저지른 이 심각한 범죄, 협박의 문제를 대통령이 저는 공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아니라 네. 대통령 핵심 참모가 협박의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고요. 계속 대통령이 침묵하고 싸고든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테러 대상으로 간주하고 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이 황수석과 같은 생각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따로 띄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네. 그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른 기자들도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겠죠. 왜 이 첫 보도가 MBC에서만 나오고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됐던 걸까요? 뭐 그 내밀한 상황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물론 또 이 사안에 대한 판단도 저는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보 보고를 받았을 때. 근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방송통신심의라든가 선거방송심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심의와 제재를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건희 여사 존칭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 하고 뭐 과징금 마구 부과하고 하는 이런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계 전반에 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불편해하는 뉴스를 직설적으로 다루면 우리도 또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위축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런 황수석의 발언을 우리가 일보로 다루는 것에 네.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예. 저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네. 위축돼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장님이 민주주의를 말씀을 하셨던데 네네. 오늘부터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려요. 근데 네네. 지금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후퇴의 실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그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지금 언론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가 1, 2년 만에 한 20계단 정도 추락한 그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한국이 독재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언론 탄압, 언론 자유 파괴를 일삼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좀 알려내고 이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국제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미 그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도 한국 방문을 요구를 했는데 네. 공식 방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몇 달째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네. 지금 어떤 입장에 나오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시선,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론에 대한 테러 협박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결돼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비판 언론은 좌파들이고 좌파들은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고 뭐 이런 인식과 판단 아래서는 언론에 대한 테러 협박이 스스럼 없이 대통령실에서 그 대책이라는 것으로 내지는 농담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상의 대화에서 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황당무계한 것이고요. 네. 이미 이 여당 내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귀국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좌파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인식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